선택 과목 확률 통계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과 동일하게 4점짜리만 해설해 드릴 거고요. 혹시 그 외에 문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해설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릴게요. 28번인데요. 28번은 이 풀이법을 꼭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 문제라는 게 원래 그냥 다 세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 문제 없어. 근데 이거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6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또 6건의 문제 푸는데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4점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야. 보세요. 쭉 조건이 있는데 A가 받는 카드의 세개가 지수가 3개 이하래요. 근데 지금 카드의 색이 총 4가지 색상이거든요. 그럼 4가지 색상이니까 4개 이하라는 얘기는 하나 이상 받아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색상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3가지 케이스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당연히 이거 1개의 색깔, 2개의 색깔, 3개의 색깔일 때 이렇게 3개를 세는 것보다 뭐가 빠르겠어? 4개의 색깔을 가져가는 경우를 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단계가 2단계야. 그러니까 6건에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왜 그러냐면 가족은 봐봐. 두 학생 A, B는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요.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 있대요. 그럼 카드를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돼. 그럼 문제 보세요. 이제 빨간색 카드 한 장,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보라색 카드가 각각 3장씩 있어. 총 8장의 카드입니다. 이거를 A, B, C 학생한테 나누어 준대요. 그러면 A, B는 한 장 이상씩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럼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가조건 만족한 경우의 수는 A, B가 한 장 이상씩만 받아가면 돼요. 카드를. 그러면 이걸 국어적으로 풀어 써볼까? 뭐라고 얘기하죠? A와 B가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받아야 됩니다. 그럼 A와 B가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받아야 된다는 뜻은 뭐일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카드를 안 받는 경우를 빼면 되는데 이걸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거 포함배제 원리랑 연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냐면 먼저 전체의 경우의 수는 빨간색 카드를 나눠줘요. 몇이죠? 3의 7입니다. 3가지겠죠?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도 나눠주는 거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가 3장이니까 서로들은 3명이니까 얘는 3H3일 거고요. 그 다음에 3H3입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이게 A, B, C에게 8장의 카드를 모두 나눠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 A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요. B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6건으로 푸는 거니까 하나씩 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를 뺍니다. A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를 빼 적어도 하나 받는 거니까. 그럼 A가 카드를 하나 못 받는 거, A가 카드를 못 받는 거니까 A는 안 주면 돼. 그럼 A는 안 주고요. B, C한테만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B하고 C한테만 주는 거니까 빨간색 카드 나눠주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파란색도 2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는 서로 다른 2명한테 중복콘에 3개, 2명한테 3개, 이게 결과를 따지면 A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누굴 빼야 될까? 또 뺍니다. 누굴 빼죠? B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요. B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뺍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포함되어 있지? A가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B가 카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A가 카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A, B가 동시에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2번 빠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A, B가 카드를 동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A, B가 모두 못 받으면 C가 받아가는 거니까 이거 몇 가지만 더 해주면 되죠? 한 가지만 더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안 세나요? 어차피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좀 깔끔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봐보세요. 얘는 뭐가 되겠냐라고 하면 이거 OH, OC 3이니까 10가지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얘 900가지가 되겠네? 900가지에서 마이너스 얘 계산하면 몇 되는 거죠? 이거 4가지, 이거 4가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4가지니까 몇 되는 거죠? 이거 4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
몇 가지죠? 128가지입니다. 맞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64가지예요. 이거는. 그쵸? 이건 64가지인데 64와 얘도 똑같잖아. 하나? 같은 경우잖아. 그럼 64, 64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아, 이거 128가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1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결과가 몇 나오게 되는 거지? 얘 77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 127이니까 127 빼버리게 되면 773 나와요. 이게 결과로 따지면 뭐다?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야. 아, 결과적으로 따지면 A와 B가 적어도 하나의 카드를 가져가고요. 한 장 이상씩 받고요. C는 카드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A, B가 카드를 한 장 이상씩 가져가는 경우에서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A가 가져가는 카드가 결과로 따지면 가지수가 몇 이하다? 3개 이하래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A가 받아가는 카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아, A가 카드를 4장 받아가는 케이스를 버리면 되겠구나. 이 경우의 수에서 A가 카드를 4장 받아가는 경우의 수를 버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봐보세요. 이거 나조건, 이 문제 주관식으로 출제했다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이거 그냥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아,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학생 A가 카드 4가지 가져가는 걸 뺄 거야. 그럼 학생 A가 카드 4가지 가져가는 케이스를 셀 거거든요. 그럼 4가지 가져가는 케이스는 빨간색은 무조건 A가 가져가야 돼. 파란색도 무조건 A가 가져가야 돼. 노란색과 보라색도 한 장씩 A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란색 카드 2장 있고요. 보라색 카드 2장 있어요. 그럼 그 2장만 3명한테 나눠주면 돼요. 어차피 A는 더 가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 그러면 3H2 곱하기 3H2 이것만 빼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나마 객관식이라서 여기서 이거 빼면 답이 없어, 보기에.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A가 몇 장 가져가는 거죠? A가 총 4장의 카드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본 전조건은 뭐죠? B도 무조건 한 장 이상씩 가져가야 돼. 그럼 이거는 A가 4장만 가져가는 거고, 여기엔 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B가 카드를 한 장 이상 가져가는 거와 B가 카드를 못 가져가는 경우가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도 만족해야 되고 누구도 만족해야 되냐? B가 카드를 한 장 이상 가져가는 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죠? 빼버려야 돼요. 누굴 빼버려야 돼? A는 카드 4장 다 가져갔는데 B가 카드를 못 가져가는 경우를 버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A가 카드 4장 다 가져가는 경우는 뭐였었어? 빨강, 파랑, 노랑, 보라 한 장씩 가져갔어. 그러면 노랑과 보라가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각각 2장씩을 아까는 A, B, C한테 나눠줬는데 B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B를 빼버리고 A와 C한테만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몇 대입니다? 2H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H2입니다. 이걸 빼버려야 이거를 만족하는 겁니다. A는 카드 4장 가져가고 4가지 색상의 카드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카드 한 장 이상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몇 대는 거죠? 이놈 자체의 결과는 얘 4시 66에 36일 거고요. 36일 거고 얘는 3시니까 얘 몇 대입니다? 339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의 결과 몇이죠? 27이니까 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는 773에서 몇 대 버립니다? 27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러면 쓰게 될 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계산 결과니까 여러분들 봐버리게 되면 몇 나옵니다? 746입니다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랬죠? 이거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 그래서 가족권 먼저 보다 A와 B가 적어도 한 장 이상의 카드를 가져가야 돼.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카드를 못 가져가는 경우 빼고요. B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를 빼고 그리고 A, B가 동시에 못 받는 경우를 더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4명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4명 이상일 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요거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를 만족한 애들 중에서 아, A가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다? 한 가지 색상, 2가지, 3가지, 4가지가 다 들어있구나. 그럼 4가지 색상 가져가는 경우를 버리면 되겠구나. 근데 이 4가지 색상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A는 4가지 가져갔어. 근데 누가? B가 못 받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있어.
근데 B도 한 장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B가 못 받는 경우를 또 버리는 요 과정까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746 2번이 답으로 나왔고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8, 29, 30번 중에 아마 28번이 제일 복잡했습니다. 근데 객관식이라서 답이 없으니까 다시 풀었으면 됐긴 하지만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28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9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번입니다. 29번은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한데 이제 이거는 평가원 문제에서 최근 기출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챕터는 뭐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근사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항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너무 복잡해서 정규분포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거의 한 10년 동안은 10년이 뭐죠? 거의 10년 넘게 기출에서 출제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항분포를 구하고 그걸 정규분포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라서 중요도는 매우 높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문제 보시면 집합 2, 3, 4예요.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 3이죠. 그리고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 8개 중에서 임의를 한 개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B의 모든 부분집합 4개 중에서 임의를 한 개를 택한대. 그럴 때 선택한 두 부분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대요. 그럼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최대 빵개일 수도 있고, 최소 빵개일 수도 있고요. 최대 2개입니다. 어차피 얘는 2, 3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빵개, 1개,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시행을 15,360번 반복해서 기록한 수가 1인 횟수가 5,880 이상일 확률이야. 그럼 이건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확률 변수 x는 이항포를 따릅니다. 먼저 15,360이고요. 여기에 p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p는 뭐가 돼요? 라고 하면 x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 이미 x를 뭐라고 설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죠? 기록한 수가 1인 횟수예요. 그러면 요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교집합 개수가 몇 개? 1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집합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횟수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확률 우리가 보통 P라고 쓰죠. 이 P는 뭐일까?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일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노가다로 다 세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 A라는 부분집합이 A가 되고요. B가 있을 때 A라는 부분집합이 2를 원소로 가지면 얘는 2도 되고 2, 3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2로 원소가 서로 같을 때 3으로 원소가 같을 때 이렇게 여러분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2로 원소 같을 때랑 3으로 원소 같을 때는 개수가 똑같을 거라서 한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뭐 하시면 되죠? 곱하기 2 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 고1 때 배웠던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뭐냐면 얘 2가 되고요. 3이 되고 4가 되고요. 이거 A 집합입니다.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은 2하고 3입니다. 그러면 얘 부분집합이 8개인 이유가 왜 그렇지? 2라는 원소를 부분집합에 넣어줄까 말까 두 가지, 넣어줄까 말까 두 가지, 넣어줄까 말까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이래서 총 8개거든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우선은 확률 P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확률 P를 구해야 되니까 P 값은 여기 8개 부분집합, 총 부분집합 개수가 8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택해야 돼. 문제가 그렇게 적혀 있잖아. 모든 부분집합 8개 중에서 임의하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A에서 부분집합 택할 수 있는 거 총 8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집합으로 만든 부분집합은 총 4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 택하는 거니까 몇 되는 거죠? 4가 됩니다. 즉 8 곱하기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자만 구하시면 돼요. 분자는 아까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먼저 2로 같을 수 있어. 그러면 2로 원소가 교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여기 2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요. 여기 2도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은 나와도 되고 3은 안 나와도 돼. 근데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 개수가 하나려면 얘가 3이 안 나오면 얘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그치? 그럼 케이스 분류할게요. 얘가 안 나왔을 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얘가 나왔을 때 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냥 케이스 분류합시다. 그럼 케이스가 총 3가지죠. 왜? 2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A의 부분집합에 3이 있을 때, 없을 때인데,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교집합이 3도 돼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4가 없어요. 여기 4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이거는 2가지 다 됩니다. 맞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2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얘일 때, 얘는 안 나오고 나왔을 때 얘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나오고 안 나왔을 때도 4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2가지입니다.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2가지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이 케이스일 때 2가지, 이 케이스일 때 2가지, 이 케이스일 때 2가지니까 총 6가지예요. 그러면 이때는 교집합이 2일 때야. 그럼 교집합이 3일 때도 똑같이 6가지겠죠. 총 몇 가지가 나오더라? 12가지입니다. 라고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얘 몇 나오죠? 8분의 3이 나오는 거라서 아, 여기 8분의 3이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항분포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뭐냐 하면 X가 몇 이상이죠? 5880입니다. 5880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하려면 이제 우리는 얘 뭐로 바꿔야 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 X는 얘 나눠서 3 곱하는 거야. 그러면 몇 되는 거죠? 8, 1은 8, 8, 9, 72, 그 다음에 8, 2, 16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3 곱합니다. 그럼 3 곱하면 몇 돼 버리죠? 얘 6 될 거고요. 0 될 거고요. 9, 3, 27에다가 얘 5700, 5000 맞죠? 0이고 3, 6이고 9, 3, 20 아니다. 이거 뭐야? 얘 0이고 3, 6이고 9, 3, 27하고 얘 5760이구나. 5760입니다. 이렇게.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사는요? 라고 하면 얘 분사는 뭐가 돼버리지? 5760에다가 5760에다가 곱하기 몇을 곱하자? 8분의 5를 곱합니다. 그럼 8분의 5 곱해버리게 되면 얘 8, 7에 56,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720이네요. 720 곱하기 5입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몇 되는 거죠? 얘 8, 9, 72니까 얘 10 곱하기, 그 다음에 9 곱하기, 그 다음에 8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몇이죠? 5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 몇이죠? 2 곱하기 5니까 2의 4제곱이라서 얘 4의 제곱 될 거고요. 3의 제곱 될 거고 5의 제곱 됩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어차피 분사는 어떤 수의 제곱일 테니까.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몇 되는 거죠? 1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60의 제곱입니다. 그쵸? 아, 다 됐어. 이거 60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겠네? 원래 이항분포였는데 이 이항분포는 이제 뭐가 되더라?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몇이 되고요? 576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분사는 몇이 됩니다? 60의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주어진 조건 P, X가 5880보다 커나 같은 확률은 P, Z2로 바꿔버리게 되면 시가분의 X-M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이죠?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120이잖아. 그럼 60분의 120이니까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2보다 커나 같다니까 0.5에서 2인 걸 빼버리면 됩니다. 0.477 빼는 거니까 0.5에서 0.477 빼버리게 되면 몇 나오죠? 0.02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 여기다가 1000 곱해버리게 되면 몇이 정답? 23입니다가 정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렵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 노가다로 세도 됩니다. 그게 정석이긴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집합 표현을 여러분들이 딱 세서 이걸 구해나가는 방법하고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여러분들 바꿔나가는 문제 유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29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30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보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PPT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30번은 거의 국어 문제예요. 뭐 다른 문제도 꽤 길었지만 거의 국어의 지문만큼 문제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만 되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계산도 28, 29, 30 중에 가장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못 푸는 거죠.
요즘에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보시면 학생 A는 1과 8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두 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선택한대요. 근데 8일 때만 그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대요. 1일 때는 못 내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6장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2, 3, 4, 5, 6, 7이에요. 근데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한대요. 이제 문제를 구하자는 게 n이라서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n이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데요. 그럼 만약에 n이 2가 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한 장 카드 내려올 수 있고요. n이 만약에 4가 되면 3장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요. 그 n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규칙에 따라 A가 Q를 받을 확률이 P고요. B가 Q를 받을 확률이 Q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카드를 내려놓는 학생이 2명이야. 그러면 A, B 둘 다 내려놓으면 더 큰 숫자가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온 학생만 Q를 받는데요. 둘 다 내려놓으면 누가 이긴다? 더 큰 숫자가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걸 딱 읽자마자 이거 뭐야? 무조건 A가 이기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죠? 왜? 어차피 B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는 2, 3, 4, 5, 6, 7밖에 없어. 근데 A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는 8밖에 없잖아. 그럼 둘 다 내려놓으면 무조건 A가 이기는 거야. 그럼 A가 누구를 받아가겠죠? Q를 받아가겠죠. 그치? 그 다음에 B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한 명이면 내려놓지 않은 애가 받는 거예요. 내려놓은 애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는 카드가 없어. 둘 다 못 내려놓으면 그때는 Q를 받지 못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봐보세요. 이제 A가 Q를 받을 확률과 B가 Q를 받을 확률이 서로 같을 때 N과 P값 구해보세요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계별로 가야 돼. 단계별이 뭐냐? 잘 보세요. A가 카드를 내려놓는 걸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A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입니다. 왜? 어차피 얘는 1하고 8밖에 없기 때문에. 8이면 내려놓고 1이면 못 내려놔요. 2분의 1이겠죠. 근데 잘 보세요. B가 카드를 내려놓는 확률, 얘가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은 6분의 그 다음에 몰라. 이걸 구하자는 거야. N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N이면 하나고요. N이 몇이면 3이면 3 이하는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2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려놓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의한 거야. 즉 여기서 선생님은 그냥 6분의 A라고 두고요. 요 A는 내려놓는 개수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개수겠죠. 즉 이거는 말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개수예요.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겠으니까 동그라미 개수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봐봐. P라는 거는 A가 Q를 받을 확률이에요. 그럼 A가 Q를 받을 확률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P라고 하는 확률은 뭐가 될 거니? 라고 하면 먼저 카드를 2장 다 받을 때야. 둘 다 카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럼 둘 다 카드를 받으면 얘는 2분의 1일 거고요. 카드를 내려놓는 거죠. 참. 둘 다 카드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카드를 내려놔요. A가 8번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 B도 카드를 내려놓는 케이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6분의 A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A, B 모두 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는 A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하기 또 A가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뭐가 될까? A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요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A 내려놓고요. B도 내려놓을 때는 무조건 A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A는 내려놓지 않고요. B는 내려놓으면 이때는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Q를 받아가니까 이것도 A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A가 카드를 내려놓지 못해요. 얘는 1 뽑을 때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는 카드를 뽑는 거니까 6분의 A입니다. 이게 A가 누구를 말 그대로 Q를 받아갈 확률입니다. 이 케이스 외에 없습니다. A가 둘 다 내려놓으면 A가 무조건 이기니까 받고요. 얘는 안 내려놓고 얘가 내려놓으면 결과를 따지면 내려놓지 못한 애가 받으니까 A가 받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죠? 6분의 A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Q를 구합시다. 그럼 Q가 되는 거면 Q는 둘 다 내려놓을 때는 절대로 A를 이길 수 없어요. B는. 그러니까 얘는 못 받으니까 이건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 뭐겠어? 그러면 A는 반드시 내려놓는데 결과적으로 B는 내려놓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얘는 뭐일까? A는 내려놔야 돼. 2분의 1이고요. B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럼 B가 내려놓지 못할 확률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맞아? 그럼 1 빼기 6분의 A니까 얘는 6분의 6-A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 이게 그냥 Q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해석 다 했으니까 이게 답이야. 끝.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확률과 이 확률이 같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따라서 6분의 A라고 하는 결과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6-A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 얘랑 약분시켜서 2 곱하면 2A가 6-A입니다. 따라서 2A가 6-A가 되고요. 넘기면 3A가 6이니까 A는 몇 나옵니다?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A가 2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A가 2라는 얘기는 얘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2장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2장이라는 얘기는 2, 3, 4, 5, 6, 7 중에 2장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n이 몇이어야 돼? 3 이하입니다. 그쵸? 아, n은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즉 A가 2면 이때 n은 몇 나옵니다?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P 값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P는 A가 2니까 들어가면 3분의 1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P 값은 몇이 되죠? 3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24 곱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다 그냥 24 곱해버리게 되면 24에다가 몇 되는 거죠? 3 플러스 3분의 1 되는 거니까 몇 되는 거죠? 얘는 72에서 얘 8 더하는 거니까 몇이 정답? 80이 정답입니다 라고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다 그래. 수원수도 이렇습니다. 문제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반 이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랬죠? 선생님이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못 봤으면 틀린 거 다시 복습해서 더 이상 안 틀리게 만들면 되고요. 맞았으면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9월 평가원 보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또 이제 다른 강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